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쇼냐 아니냐 그 논란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가 있어요.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김건희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거잖아요. 중앙지검장만 교체한 게 아니라 전면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김건희 수사하지 말라고 중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시사 쪽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교체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수사 못하게 다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중앙지검의 1, 2, 3, 4차장이 다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이 한 명도 없는 건 초유의 사태다. 민감한 결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올스톱 시켜놓은 거예요. 교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저기서도 나오잖아요. 교체라는 건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뜻인데 지금 있는 차장을 다 내보내고 그 자리에 사람을 안 뒀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지. 바꿀 거잖아요. 네. 표 한번 보여주세요. 저 표에 보면은요. 이창수 그 아래쪽에 송경호 바꾸고 나서 1차장, 4차장, 2차장, 3차장 김창진, 고영권, 박현철, 김태현을 싹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만큼 이제 지금 대통령이 많이 쫄아 있다. 힘도 빠졌다. 자기 마음대로 검찰이 안 움직인다. 많이 불안하다. 여러 가지가 반영된 거죠. 그 윤석열이 찌질하다고 하는 건요. 그렇다고 하차를 시키면 안 되니까 좌처성 승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직급은 올려줘. 예. 뭐 저 송경호만 해도 부산 고검장으로 보내. 근데 거기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고검 이후부터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야 너 고검장 시켜줬으니까 승진이야. 그러니까 불만을 좀 갖는데 요거를 얘네들을 지금 싹 바꾸면서 이런 방식으로 정말 찌질한 인사를 한 거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애초에 김주현을 데려다 앉힌 거잖아요. 저는 그 김주현을 소개를 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소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나만의 소통의 방식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면 하나랑 김주현을 이렇게 자기가 어렵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임에도 민정수석을 하나의 선배로서 그리고 앞으로 나 대신에 손에 피를 묻힐 사람으로서의 예우 아니었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일 만에 김주현이 이런 식의 인사를 강행했다는 거는 이미 짜여진 계획에서 김주현이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차장이 한 명도 없는 이 무지막지한 사태. 그리고 재밌는 거요. 새로 중앙지검장 된 이창수입니다. 이창수가 2022년 4월달 대구 CBS하고의 인터뷰에서 저 한 말인데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창수는 윤석열 총장 때 대검 대변인이었어요. 저 때 이창수가 뭘 잘했냐면 추미애 장관과 대립할 때 메시지가 존나 싸가지 없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 말을 대변해주는 굉장히 신임을 했던 자인데 대구 CBS하고의 뉴스 필터하고의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오는 정권도 비리가 있다면 정권 교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2022년 4월이니까 저희 검찰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자가 지금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는데 네 말대로라면 김건희 수사 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죠. 지금 현 사위도 아니고 전 사위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윤석열이 보기에 아 저는 여전히 계속 잘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사냥개 노릇을 제대로 할 거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윤석열이 김건희랑 같이 사는 게 싫어서 탄핵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자기 부인을 막으려고 이렇게 되면 국민적 감정에서 윤석열을 탄핵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요.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거부권 행사하면 네. 국민적인 지금 여론도 한 70% 가까운 숫자들이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지. 친윤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도 자기랑 가깝고 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이는 한동훈 라인이어서 중앙지검장에 앉혀놨는데 한동훈을 매기는 방법으로 직접 때리기는 좀 힘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석의 손발을 잘라버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중앙지검 안에 차장검사 4명을 싹 비워버리는 그것도 김건희랑 관련된 수사 부서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근데 그 윤석열이가 이런 거죠. 그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겪을 때 검찰청법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표현이 애매하긴 해. 그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한테 그랬었죠.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라고 반발하더니 이원석이 좀 기다려달라고 한 건 묵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해서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제청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요.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웬만한 인사는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제 관계가 원만한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검찰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법조항에 사실 의미가 없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실 한 몸이나 마찬가지여서 사실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죠. 그러니까 검찰청법 34조 1항 아까 제가 읽었던 거 그 네. 뒤에 보면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윤석열이 이 조항을 갖고 추미애 장관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도 난 너한테 보여줬다. 이게 합의도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 의견을 한번 들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의견이 뭐 싫은데요 그러면은 좋은 의견 감사. 의견을 감사하고 넘기면 되는 건데 그렇죠. 윤석열은 이마저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진짜 싸가지 없다라고 느꼈던 충격적인 여러 장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와서 많이 까먹긴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인사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보여줬는데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이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윤석열이 그렇게 이제 방방 뛰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 장관 보고 스타벅스로 나오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싸가지 없음을. 그 쿠폰 있었나? 저 포인트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급박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스타벅스로 나오라는 그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그 당시에요. 추미애 장관이 가장 균형 있는 인사다. 배려했는데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 전통적으로요. 정권 초반에 임명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정부에 일종의 기조랑 반대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면 형식적인 인사권이 돼버리는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이는 최소한 지가 그런 말을 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때 기억들 하십니까?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물어야죠. 정정식. 네. 점식아.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적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거 지금 봐도 너무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하나를 절대 안 지키는 사람. 당연하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비교 한번 해볼게요. 검찰총장 윤석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윤석열을 진짜 싫어해. 최소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무슨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는지 맨날 까먹어. 근데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저 내용량에 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분한테 이혼당하기 싫거든요. 참. 너 아니면 나 좋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윤석열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준석의 T-익스프레스죠. 검찰 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습니다.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타네요. T-익스프레스가 상징하는 바가 여러 논란이 있죠. 뭐 탄핵의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너무 속도가 빠르다. 네. 하야까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사실 있고. 이제 T-익스프레스가 뭐냐 막 이렇게 근데 청룡열차죠. 청룡열차인데 아 여기서 네. 또 이렇게 나이가 드러나죠. 요즘 에버랜드에서 청룡열차 이름이 T-익스프레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T를 강조한 이준석은 우리로 하여금 탄핵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탄핵 익스프레스. 그 말이죠 뭐. 아 트림의 약자 올라오네요. 탄핵 익스프레스. 그 익스프레스. 예. 자 다음에 유승민. 자,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습니까? 저 말 중에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이거 있잖아요. 어쨌건 지금 유승민도 이렇고요.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김 여사, 네. 네,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일보 문법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일제히 이런 식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사 지휘 라인 이런 식으로 인사 이동을 하는 게 보통 검찰이 여름과 겨울 이쯤에 했었는데 민정수석 바꾸자마자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야 이거 분명히 오해 내지는 의심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이제 약간의 손톱만큼도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감출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보기 누가 보더라도 아군이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단과 실행을 할 거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쪼개서 그 실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하나 지키자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권 방어에 도움이 되는가? 다들 걱정을 하겠죠. 뭐 우리는 재밌게 지켜보면 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 계속된 일방 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 정권 폭망의 지름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탄핵이란 말도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역사는 그렇다니까요. 역사 자체가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명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라고. 저렇게 가는데 우리가 두고 봐야 되냐 거대 야당이. 그러면 그게 탄핵 명분 쌓기에 계속 소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바보 같은 짓이. 그래놓고 이 모질이는 또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막 무슨 저출생 수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명분 안 주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상하게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야당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내버려둬? 어떻게 해? 사실 윤석열한테 가장 취약한 고리가 김건희예요.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건희 관련한 여론조사가 제일 나쁘게 나옵니다. 최혜병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찬성 여론이 높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는 뭐 민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온갖 쇼를 해. 탄핵의 명분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상하게 김건희 앞에만 가면 그게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뭐 그런 걸까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모질이 하나 있죠. 홍준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준표 형. 저번에 윤석열이랑 밥 먹더니 좀 사람 이상해졌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입니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이고 나치.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내가 봤을 때 개그맨 연습 잘했을 것 같아. 개그맨 하고 막 밤무대 막 돌고 이랬으면 잘했을 것 같아. 여기서 아니 말하자면 이런 거야. 내 느낌이 뭐냐면 살랑방구치고 아부 해가지고 지금 그 태자측봉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한동훈이 떠난 자리에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윤석열의 태자측봉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홍준표 시장 잘 하다가 왜 마지막에 라인을 이렇게 탑니까? 이렇게 뭔가 끈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나라에서 영부인 대통령 부인의 비리를 상남자론으로 돌파하는 새끼네 태어나 처음 봤네. 그러니까 저 인간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 시계가 맞긴 하는 시계인데 이거는 뭐 이거 온통 날짜부터 틀려가지고. 거기도 비교도 잘못됐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권양숙 여사 논란은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만약에 권양숙 여사 본인이 좌익 활동을 했다. 그럼 문제가 됐겠지. 근데 그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 말이 통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김건희는 깨끗한데 엄마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논란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떳떳하죠. 아니 그 어머니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김건희 본인의 범죄예요.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장인의 좌익 경력 문제는 이거 욕먹을 범법 행위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골 때리는 거죠. 하니까 사실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부터가 지금까지 자기 여자를 보호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던 거고 더 들어가자면 자기 여자는 맞습니까? 여기까지. 또 위험한데. 또 위험한데. 여기까지.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요. 그 자기 친윤 검사들 중에서 또 찐윤을 골라가지고 지금 방탄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지연 말단적인 거예요.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검사들은 그냥 일개 공무원일 뿐이에요. 네. 선출직도 아니야. 얘들이 언제 변할지는 몰라. 김건희 윤석열 관련한 특검에 자기가 써먹었던 검사들이 파견 나갈 수도 있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영을 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재선 의원이 아닙니다. 조국 대표는 단순히 초선 의원이 아니에요. 추미애 전 대표는 단순하게 국회의장 후보가 아니에요. 이성윤 초선 의원도 단순한 초선이 아니에요. 포위되고 있는 건 선출직으로 포위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다시 봐서는 안 된 사람만 골라서 지금 하나씩 다 자기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어요. 그 중에 한번 봐봐요. 역사라는 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랬죠. 민주당 내에서도 추윤 갈등이 윤석열을 키웠다라는 비판을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추미애 리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95% 이상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하는 이유가 만약에 민주당이 당시에 이낙연 체제했던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장관을 제대로만 서브를 했다면 윤석열이 이렇게 못 컸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뒷받침 못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반대가 돼버린 거지. 살아 돌아왔단 말이죠. 내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추미애 지역구에 사는 친구예요. 근데 거기는 민주당이 당선될 수가 없는 지역이었대요. 추미애 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대. 그 지역의 하남에서. 근데 살아 돌아오잖아요. 국민의 여론이 그렇다는 거고 지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에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었다는 거는 서로 동등한 위치라는 표현이잖아. 네.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왜 그 고발 사주 그 고발 사주가 아니고 채널A 사건 요거에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그거 수사 방해하고 막 판사들 뭐 사찰하고 이 건으로 이게 결국엔 나중에는 추미애가 옳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였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추미애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람이라고 당시에 추미애나 조국을 서브하지 못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추미애를 때렸던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그때 당시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진짜 열받는 포인트가 저쪽이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때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추 장관님이 이번 총선에 이렇게 나올 때까지의 인터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분노하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인터뷰만 나가면 이낙연 때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까지 때리고 막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얼마나 빡쳤으면 그러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포위돼 있는 거야. 내가 적으로 설정했던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살려줘가지고 다 살아 돌아와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 나부랭이들 몇 명으로 중앙지검에 포진시키면 이길 수 있겠어요? 김주영 같은 완전히 흘러간 물에다가 유명한 정치검사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고립돼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건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문제죠. 결국 T-익스프레스 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다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지금까지의 죄도 다 덮고 이참에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이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 돼서 이 지지난 과정을 언제 이걸 다 거치고 있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추미애, 이성윤 다 조국까지 전부 다 국회의원이 돼서 입성을 하게 되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게 차라리 정도로 가는 게 더 빠른 방법이구나. 이렇게 해서 박살을 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나부랭이들로 정권 못 지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수사하는 그 주체가 그 검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몰라 얘는. 아직 멀었어. 먼 게 아니라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거의 아주 결정타를 날린 것 같아요. 나 탄핵시켜줘. 난 김건희랑 살기 싫다. 나 더 이상 대통령 하기 싫어. 내가 김건희 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니들이 결정해. 내가 대통령 내려놓을 테니까 나 이렇게 들려요. 근데 또 그러니 김건희 수사가 온전히 김건희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지. 공범이야 또 이것도 문제야. 발을 못 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굴뚝인 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상남자요? 야 미안해. 야 상남자요? 준표 정말 너무 나갔다 진짜. 평생에 아마 그게 홍준표한테는 흑역사로 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밍밍디님 자기 여자 드립 크크크 우리는 크를 정확히 읽어드려요 숫자를. 국힘 원탑 마차님에게 지어지는 합격 먹거리 뿌뿌뿌뿌이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난 이 감성을 모르겠어. 어서 오세요 해야 돼. 자 감사합니다. 자 새날 지금 구독자 수가 99만 7천에 지금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내가 100만을 노릴 게 아니었어. 99만 7천을 먼저 노리는 게 중요해. 99만 7천, 99만 8천, 9천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걸 오늘이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99만 7천을 먼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